살다 보면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무심코 흘려버린 대화 속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아서 손해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느 날은 그저 내 기분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 왜곡되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솔직함이 좋다고 믿고 다 털어놨지만 그 솔직함이 내 마음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을 줄인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요.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비밀로 남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 시기에는 말보다 마음의 여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말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 차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돈, 재산, 수입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러움으로, 때로는 거리감으로, 때로는 은근한 의심으로. 그건 내가 원했던 관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자랑도, 자녀에 대한 걱정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듣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은근한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말은 언제나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곤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는 그 삶을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어른스러운 관계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간섭이 되고 간섭은 때로 사이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비밀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라 해도 그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내 신뢰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내게 되돌아옵니다. 침묵은 누군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배려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수나 상처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위로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위로로 돌아올지 또 다른 판단과 평가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고통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나 혼자만 아는 공간에 그 감정을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회복입니다. 누구에게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아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 비판, 혹은 실망감.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상대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그 말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될 경우 더 이상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만,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비밀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소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 감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고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게 좋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편하지. 물론 솔직함은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건 항상 진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태도까지도 함께 담겨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듬는 것이 더 깊은 배려라는 걸요. 오늘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는 순간들을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말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꺼내놓는 말들인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그 상황을 왜곡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상대에게 되돌아가 더 깊은 갈등을 만들게 되죠. 감정은 그 순간엔 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후회가 남습니다. 상처는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 안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보다 침묵이, 감정보다 거리두기가 관계를 더 평온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은 마음 깊은 곳의 아쉬움이지만 그 아쉬움을 누구에게 자주 말하게 되면 그건 내 삶에 대한 부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둘 다 과거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후회는
속으로만 되새기는 것이지 입 밖으로 자주 꺼내면 삶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나를 격려해야 할 시간에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8번째는 내가 아는 정보나 인맥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혹은 내가 한때 가까웠던 인연을 통해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느낌을 받곤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은 자주 꺼낼수록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정보든 사람이든 그것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인연은 나눌수록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간직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괜히 앞서 말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9번째는 내 몸의 구체적인 아픔입니다. 시니어 시기가 되면 건강 이야기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프고 약 복용도 늘어나고 병원 이야기도 자연스레 많아지죠. 하지만 내 몸의 아픔을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말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내 상황을 알리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상 같은 건강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이야기는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피로를 퍼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아픔을 말로 다 꺼내지 않더라도 내 삶의 품위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 그 자체가 더 큰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내 계획과 바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주변에 먼저 알리곤 합니다. 이제 운동 시작해 보려고 해. 올해는 책 좀 써보려고 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한순간부터 의욕이 줄어들고 실천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로 먼저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더 힘을 가집니다. 바람은 말하지 않고 지켜갈 때 조용히 현실이 됩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움직이는 내 삶이 그걸 대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조용히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고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말들.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삶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이런 말들을 왜 아껴야 하는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소통을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정직하게, 더 품위 있게 지켜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침묵이 가장 따뜻한 언어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엔 말을 많이 해야 내 마음이 전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 눈빛, 숨결 속에서 마음을 읽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세상이 훨씬 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줄이고
행동과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오늘은 그 말의 주림 속에서 조용히 편안해지는 순간들, 그리고 마음이 깊어지며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덜 소모됩니다. 말이라는 건 결국 감정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기분이 들뜨면 말이 많아지고, 섭섭하면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로 나가는 순간 생각보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반응을 기대하고, 오해를 걱정하고, 때로는 상대의 태도에 내 감정까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굴곡이 잦아듭니다. 말은 덜 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온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말을 줄이면 듣는 힘이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내가 뭔가를 말해야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조용히 듣는 사람이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경청으로 생겨납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친구와의 대화도 말이 많을 때보다 들어줄 때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래 기억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줄이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말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누구인가를 잊게 됩니다. 남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 내 안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그게 뭔지도 모르게 되죠. 하지만 말을 줄이면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에 머무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혼잣말 없이 조용히 있는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나를 잘 알게 해줬다. 그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정돈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말을 줄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했거나, 내가 한 말이 잘못 전달됐거나,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줄면 갈등의 시작점이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으니 오해도 줄고, 내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니 상대가 할 수 있는 상처도 줄어듭니다.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는 지혜로운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을 줄이면 삶이 더 품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삶의 무게와 말의 무게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가볍게 내뱉은 말이 한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에 말을 줄이고 그 대신 마음을 담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넣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짧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말을 아끼는 태도,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 남을 배려하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레 존중받게 됩니다. 결국 말을 줄인다는 건 내가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조용히 있는 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게 마음이 편해서라는 걸요. 이제는 말을 줄이는 걸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 그리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걸 아는 지금 당신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텅 빈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나면 조용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든 만나면 무언가 말을 해야 했고 조용하면 뭔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의 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말은 멈췄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가장 친한 사람과는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감정이 오가죠.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라면 그건 아직 진짜 가까워지지 못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말 대신 존재로 느껴지는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말을 아껴도 오해가 생기지 않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침묵은 말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과잉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소란을 정리하는 시간. 살면서 많은 말을 하며 수많은 감정을 나누었지만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내 감정을 정돈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들은 말을 멈춘 시간에 비로소 정직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줄이고 어떤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차분히 판단하게 됩니다. 침묵은 감정을 재정비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화가 나서, 섭섭해서, 혹은 억울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이 당장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사람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뜨거울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은 내가 스스로를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다툴 때 침묵은 화해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입니다. 말은 멈췄지만 그 안에서 감정이 정돈되고
내가 지켜야 할 관계가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는 방식의 침묵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이 됩니다. 말이 감정이라면 침묵은 이해입니다. 말이 표현이라면 침묵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늘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걷는 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들, 그때 떠오른 생각들이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줍니다. 침묵은 내면의 성장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에 깊은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조급하게 말로 꺼내지 않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듬어가며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로 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젊은 날의 방식이었고 지금은 조용히 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힘이 당신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금방 사라진 말도 있고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남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건 사람 사이의 기억이고 감정이고 때로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이 지나간 뒤 조용한 침묵만이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말을 줄인다는 것의 본질, 그리고 왜 그 선택이 나를 더 잘 알게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내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화를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을까? 지금 이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게 맞을까?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침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침묵이 늘어난다는 건 자기 안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강한 자존심이 아니라 단단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조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전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명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 방식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편안합니다. 말을 줄이면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생각할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의 간격입니다. 예전엔 그 간격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용한 하루가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하루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 간격이 삶의 숨구멍이라는 걸요. 말을 줄이면 타인의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리던 시간, 그 시간을 벗어나 내 기분에 집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자립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 그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마음속에 두기. 그게 말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왜 말을 줄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쳤기 때문이고, 누군가는 편안함을 택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는 말보다 더 강한 마음의 말을 선택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말을 줄인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깊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깊이는 소리 없이 사람의 삶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침묵은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더 채우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덜 흘리고 내 생각을 깊이 가꾸고 내 삶을 온전히 내 속도로 살기. 그 모든 것이 말을 줄이는 선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고 조금 먼 사람은 말해도 오해할 수 있으니 굳이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 없이 조용히 말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잘 견뎠어. 이제는 덜 말해도 괜찮아. 말이 줄었지만 삶은 더 풍성해졌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가장 단단한 응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말을 줄였기에 마음이 깊어진 당신.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